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인 아버지, 아들이 숨진 전날 2시간에 걸쳐 폭행을 했고 이 아내 또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들 부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적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아버지 그동안 이제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현장 검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두 부부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쭉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자백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네. 자기 아이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떤 토막까지 낸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 신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깨졌습니다. 예. 친부모에 의해서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이런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데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약자에 대한 그것이 자기 부모건 아니면은 아내건 자기 자식이건 간에 약자에 대한 이 공격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가정에서 만연화되어 있는 그런 결과이고요. 또 이런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은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본인들이 아이를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물건화 현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것인데, 그렇죠. 이 아내 같은 경우도 시신 훼손에 적극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라는 존재는 또 모성애가 또 부성애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얼떨결에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 부모의 거울입니다. 예.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든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데 예. 이 부모가 그것을 모르고 그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거울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 자기는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자기는 보호를 해서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이들 부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교적 담담하게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좀 새롭게 드러날 만한 또 사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장 검증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일단은 다 털어놓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친부가 얘기하는 넘어져서 그 아이가 한 달 뒤에 사망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였는데 예. 그것은 이미 이제 아내의 어떤 진술로 인해서 자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양한 곳에서 자기 친구 조 씨의 시신 처리한 예. 그 집안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거로 봐가지고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 탄로가 나고 말았는데요. 어떤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런 자백들을 얻어내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이 두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분리를 해야 되겠죠. 네.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은 자꾸 허점이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10월 달에 넘어졌다 또 11월 달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법으로서 이 두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두 사람이 진술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사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훼손하기 전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것도 신용카드로 네, 결제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또 자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시신을 훼손해서 오늘 현장 검증이 4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부천 시민회관 공중화장실에 또 시신을 일부 유기를 했고, 네. 또 집 안에 있었던 화장실 변기에도 좀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시신들을 좀 여러 곳에 유기하는 행동을 보이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는 뭐 사형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당시 범행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학습 효과에 의한 완전 범죄를 꿈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신을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이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부분은 따로 본인들이 보관을 하고 나머지 그 사체를 훼손해서 예.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노린 그러한 그 행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노렸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엔 세상에 드러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의 또 행태를 보니까 특히 이 아내,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딸을 또 양육할 수밖에 없을까 봐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식들을 그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명이 있다면 50대 50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아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일까지 저질러게 해서 자기들을 공경에 빠뜨린 그런 주체로서 미운 것이고, 예. 딸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정당한 대우를 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심리로 이 아이, 딸아이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을 했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예. 또는 그 나름대로 중화시키는 그 기술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죄책감이나 이런 건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딸과 비교를 하면은 예. 딸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딸에 더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런데 이런 심리가 과연 이제 은둔형 외톨이였던 이런 아버지의 사고가 일반인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폭력이 일상화된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일일지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인이 자기는 그 위로부터 어떤 그 폭력의 경험이 있다, 대물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방송 효과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집안들이 전부 다 친권을 박탈당해야 되고 하는,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부모에 대한 정당 훈육 같은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 본인의 어떤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어 논리로 보이고요. 또 이 사람이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화 기록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었는데, 적어도 게임에 그 몰두를 하는 그런 게임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조급함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든가 이런 거 연관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이를 때리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어 있는데 그 시신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어 있는 자기 자식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치 어떤 그 박스라든지 또는 어떤 물건, 우리가 이제 물건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오랜 동안 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또 일삼았다 이런 또 진술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어렸을 때 본인도 체벌을 많이 당했다라는 진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한테 폭행을 당할 당시에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다. 또 이런 진술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이 부분들이 좀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평소에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즉 음주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고 상습화되었다. 예. 그냥 지나가는 그냥 강아지 발로 한번 차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 아이를 그 폭행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술에 취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이제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살인죄는 이제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와 관련돼 있는 그것이 예. 이제 적용이 되는데, 최초에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사체 유기 방조죄에서 이제 사체 유기 훼손
죄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그 사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여부거든요. 지금 이제 자신의 아들이 숨지기 전에 물론 그 사유가 폭행으로 인해서 사암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폭행을 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살인죄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제 뭐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갔었어야죠. 즉 우리가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뒀다면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우리가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그러니까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기도 광주 일가족 살해 현장입니다. 네, 결국 일가족이 다 숨지고 만 것인데요. 오늘 오전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현재 일반인과 취재진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했고 또 자녀 2명도 살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집 거실에서는 아내가, 그리고 방에서는 18살 아들과 11살 딸이 모두 숨진 상태로,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또 가족을 살해한 남성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신고자인 남성 48살 최모 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 18층 집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신 상태로 봤을 때 남편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신고 당시 불면증 때문에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말했고 거실 서랍에서도 불면증 약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아내가 하던 사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가족들이 대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일가족 살해 현장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이 사건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연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좀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 아내 사업이 평소보다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 등, 또 그리고 이제 그 불면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가정에 일종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압박이 많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강남에서 그 세모녀 살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이 동반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는 타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개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운명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일본군들이 이게 오키나와에서 같이 다 이렇게 자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서 본인의 어떤 결정과 그리고 아이들의 결정과는 분명히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회가 깊숙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럴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요. 지금 이제 가장은 48살 최모 씨고요. 부인이 42살 김모 씨, 그리고 26살 아들이 있었고 또 12살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렇게 어리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이 가장이 이 일가족을 그야말로 어떻게 살해하고 또 자신은 또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건 과정이 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좀 추정해 주실까요? 뭐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26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를 살해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자식들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통상 보면은 뭐 수면제를 사용을 해서 본인이 그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을 거쳐서 살해를 하고 본인은 이제 투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 났던 일가족 살해 사건, 그리고 또 부천 초등학교 시신 훼손 사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뭐 강남 세모자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 가장이 이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 이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죠. 예. 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다. 즉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하게 되면 통상 한국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주 우리 한국 가정 또는 부모의 그 머릿속에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뿌리박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풍조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들었습니다.